직장 생활하면서 늘 가슴에 언젠간 내가 꼭 이뤄야 될 것을 해야 되겠구나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식업이었죠.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에 시작합니다. 다니는 회사를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감자탕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죠. 2년 동안 어떠한 것을 할까 하고 서치를 했던 것보다는 외식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저는 그쪽에 좀 본질적인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탕을 했을 때는 사회가 굉장히 그때 어려웠었어요. IMF 때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속에서 뭔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쪽에서 쭉 서치를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감자탕이라는 게 저한테는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는 그냥 쉽게 말하면 QSC에 대한 기반적인 것도 없었고요. 나 좀 음식 좀 해. 라든가 아니면 양을 좀 많이 줘. 라든가 이런 집들이 좀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마디로 서비스라든지 뭐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진 시대였었어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완전히 거리가 멀었었고요. 근데 제가 홍콩이라든지 뭐 이제 외국을 좀 자주 방문하며 선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 CEO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직감에 많이 좀 그런 경영적인 것도 결정하는 좀 스타일입니다. 어떠한 통계적인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직감에 많이 의존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그런 게 탁 저한테 온 거죠. 우리나라도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펼친 분야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이제 분석해 보니까 계속 2만 불, 3만 불 시대로 계속 도래되면 음식업이 이제는 산업이 된다. 그때는 그냥 장사였죠. 한마디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워낙 많이 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그걸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차별하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저도 감자탕을 지금 올해 횟수로 지금 14년째 이 한우물을 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게 왜 대한민국에 있는 감자탕들이 다 일률 편성적일까? 다 그냥 비슷한 것들. 간판 이름만 다르지 그 어떠한 갖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컨셉이라든지 그 갖고 있는 독특함이 없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하고 개발하고 준비했던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게 남다른 감자탕이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계속 제가 직원들한테 다른 것, 남다르지 않으면 우리 하지 말자. 우리 브랜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남달라야 된다.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것. 약간 한 템포 반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남다름을 추구해주자. 어떤 남다른? 고객이 원하는 남다른. 근데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정말 고객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탄생한 게 남다른 감자탕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감자탕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기획부에 있는 여직원이 대표님, 남다른에 남자하고 감자탕에 자자를 해서 남자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다. 정말 좋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남다른 감자탕이 이제 남자 이렇게 이제 심벌적으로 된 거죠. 내 이름의 가운데 정자를 해서 사정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정직이 제일 첫 번째다. 그 다음 정리, 그 다음 정성, 정확.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이 사정을 가장 큰 공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일 첫 번째 정직은 정직하지 않은 성공은 그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정직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리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네.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 알아서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요.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그런데 이게 자기 꿈이 아닌 거짓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일하는 게 태가 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죠. 왜? 자기가 이렇게 열과성을 했던 것이 혹시 마지막 체크가 미흡해서 이것이 완성도가 정말 작은 티끌 하나 때문에 옥에 티라 그러잖아요. 옥에 티가 생기진 않을까 하고 병적으로 완벽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굉장히 그 선정 방법도 저희는 남다릅니다. 네. 이건 비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거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러면 많이 또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혼을 담은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정성껏 혼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와요. 자부심이 막 해서 그게 자신감으로 표출되죠. 뭐 어떤 걸 이렇게 가짜들, 세상에 가짜들이 많은데요. 가짜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진솔적으로 나와요. 저희는 저희가 내줍니다.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 하면 내려고 막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저들한테 우리 가맹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것을 올면 최종적으로 대표 면접까지 봐야 됩니다. 점주 한 분이 아니요. 부부가. 부부가 같이 면접을 보러 와야 돼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하는지, 왜 우리 걸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걸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아주 그런 걸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정리 안 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삼수하신 분이 있어요. 제 최종 꿈은 웃으면서 죽는 겁니다. 심플하게, 정말 쿨하게, 언제 죽음이 제 앞에 닥쳐도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되자. 그럴 수 있는, 후회 없이 살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혼을 담은 꿈을 좀 가지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